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운수 좋은 날은 어떤 소설이냐 하면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못 사는 하층민인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인력거꾼입니다. 인력거가 뭐냐 하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택시 비슷한 건데 그 당시에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많이 안 들어왔을 때 직접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수레에 사람을 태워서 직접 다리로 이렇게 손님을 태워다 주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 택시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주인공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너무 잘 벌려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잘 벌리다니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다 하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 보니 그동안 많이 아팠던 아내가 죽어 있었다. 이런 굉장히 비극적인 소설입니다. 먼저 전체 줄거리 보도록 할게요. 인력거꾼 장사를 하는 가난한 김첨지에게 가족이라는 가족이라고는 병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지금 병으로 죽을 똥살똥 하는 정도로 많이 아픈 거예요. 아내와 3살 배기 개똥이가 있었대요. 평소 아내를 매정하게 대하는 김첨지였지만 오늘따라 아픈 아내는 장사를 나서는 김첨지에게 유독 매달렸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오늘만은 제발 장사하러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김첨지는 그거를 뿌리치고 그래도 돈 벌어와야지 하면서 뿌려치고 돈을 벌러 나갑니다. 근데 그날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대낮부터 인력거를 타고자 하는 손님이 줄을 섰대요. 김첨지는 아침에 아내가 유독 자신에게 오늘만은 나가지 말아요 한 게 신경이 쓰였지만 그래도 오늘따라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돈 욕심이.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인력거를 몰았고 밤까지 인력거를 몰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김첨지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친구 치삼이를 만나게 돼요. 치삼이는 김첨지의 생명의 은인이자 친구였는데 이렇게 만났으니까 둘은 술을 한잔 하게 돼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자, 이 치삼이는 김첨지의 아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김첨지가 술에 많이 취해서 갑자기 치삼이에게 자기 아내가 죽었다 이렇게 농담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치삼이는 그 김첨지의 아내를 걱정했는데 김첨지는 그걸 애써 부정해요. 그냥 농담이야, 안 죽었어, 이런 식으로 애써 부정하면서 술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더 흐르고 김첨지는 술집을 나와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럼 시간이 꽤 많이 늦었겠죠? 자, 집 앞에 다다랐는데 뭔가 인기척도 안 들리고 소리도 안 들리고 굉장히 황량한 거예요. 자, 폭풍우가 지나간 뒤 바다 같은 무시무시한 정적이 흘렀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집에서. 집 앞에 다다르자 집에서 나는 아내의 기침 소리나 숨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아내가 아파서 콜록콜록 하는 기침 소리가 원래 집 앞에서 들리는데 그런 기침 소리도 없고, 그리고 아내의 숨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김첨지는 혹시나 아내가 죽었나 하는 불안을 떨쳐버리고자 괜히 소리를 막 질러요. 아니, 남편이 집에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미동이 없어요. 그러고는 결국 마지막에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김첨지는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굉장히 좀 슬프고 비극적인 소설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자,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나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대요. 자, 그러면은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닌 것이 진눈깨비 비슷한 거겠죠? 그게 추적추적 질퍽질퍽 내리는 날인데 이 처음에 배경 묘사부터가 굉장히 우울하죠. 그죠? 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흐릿한 이런 게 이제 이 소설 전반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꺾은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왜?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게 첫 번째 손님이에요. 여기서 전찻길에서 모셔다 드리고 또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 제발 인력거 타주세요, 이런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마침내 손님이 또 왔어요.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마나님 30전, 두 번째 교원 50전. 자, 아침 대바람에 아침 일을 시작하는데 그리 흉하지 않은 일이었다. 돈벌이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 그러면은 거의 한 10일 동안 장사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김첨지는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자, 그러면 30전이죠. 아까 앞에 마나님한테 받은 거네요. 또는 5푼 뒤에 교원한테 받은 거네요. 짤깍 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대요. 그만큼 가난하고 돈에 쪼들리고 힘든 김첨지의 삶을 알 수 있죠. 더구나 이날 이때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대요. 왜? 80전이면 뭘 할 수 있으니까 컬컬한 목에 술이라도 한 잔 적실 수 있고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김첨지 아내가 아프고 난 뒤로 계속 설렁탕이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김첨지는 내심 그에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 80전을 벌었으니까 나도 술 한잔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내에게 설렁탕도 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80전이 정말 큰 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굴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달포는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을 우리말로 달포라 그래요. 자,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그러니까 조로 만든 밥도 거의 못 먹고 굶기를 먹다시피, 그러니까 매번 굶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김첨지 입장에서 지금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약을 써볼 만한 그런 경제적 여유가 안 되겠죠. 그리고 김첨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태였으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김첨지가 약간 이런 미신 같은 신념을 갖고 있어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만의 미신에 충실했대요. 그래서 병이한테 약 주면은 약 맛들여 가지고 계속 병 온다. 이렇게 김첨지는 믿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커녕 일어나기도 힘들고 모로도 옆으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서술자가 소설 안에 있나요? 없죠? 서술자가 여기 소설 안에서 나라고 부르는 장면이 없죠? 근데 서술자는 김첨지의 심리를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소설의 시점은 당연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네요. 자, 병이 이대토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아, 그러면 열흘 전부터 체하고 나서 병이 이렇게 심해졌는 거네요.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자, 아까 전에 앞에 재수 옴붙어서 거의 10일 동안 돈 구경을 못했다 그랬죠. 그 10일 전에는 돈을 좀 벌었었나 봐요.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하면 김첨지가 말하기를 오라질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닿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자, 이 모습을 보면 이 아내가 너무너무 많이 굶고 배가 많이 고팠다는 거죠.
밥이 다 익기도 전에 그냥 주먹으로 손으로 막 이 입에 볼이 다 부풀 때까지 조밥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땡긴다, 배가 캥긴다 하고 눈을 홉뜨고 지랄을 했대요. 김첨지 말에 의하면.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라고 화를 내면서 알른이 아내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홉뜬 눈은 이게 눈이 똑바로 못 뜨고 이렇게 눈이 흐리멍텅하는 거는 조금 바로워졌지만 그 눈에는 아내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첨지도 눈물이 같이 맺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김첨지가 이렇게 아내한테 막대하고 험하게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아내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환자가 아내를 뜻하죠.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대요. 이렇게 체해가지고 지금 막 가슴이 땡긴다 하고 있는 중에도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대요. 나 설렁탕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 조밥도 굶기를 먹듯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밥도 지금 못 먹는 형편에 김첨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하고 말은 이렇게 험하게 했는데 그 설렁탕을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이렇게 김첨지의 심리를 서술자가 전달해주고 있죠. 인제 돈 벌었으니까 오늘 운수가 좋아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그리고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못 채는 개똥이에게 죽도 사줄 수 있대요. 예, 지금 80전을 벌었으니까. 자,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예,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는 와중에도 중략 부분 김첨지는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선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도 이 친구가 아까 앞에 나왔던 치삼이죠. 김첨지는 이상한 언행을 한다. 내 아내가 죽었어. 막 이렇게 농담을 하는 거예요. 자, 취중에도 그렇게 친구랑 같이 오랫동안 술을 많이 마시고 술 취한 와중에도 김첨지는 또 설렁탕을 샀어요.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집안에는 불길한 침묵이 감돈돼요. 자, 방 안에 들어서면서 괜히 불안하니까 김첨지가 큰 소리를 막 쳐요.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 김첨지죠. 술주정하는 주정꾼,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년, 주야장천, 밤낮으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질 못해. 하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아내의 다리를 몹시 찼어요. 그런데 김첨지가 이상한 걸 느껴요.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대요. 아, 이때 우리가 아내가 죽었겠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죠. 자,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빽빽이 무슨 소리일까요? 개똥이가 엄마 젖 빨고 있는 소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똥이가 빽빽 엄마 젖을 먹고 있다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데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었대요.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자, 그만큼 지금 울 힘도 없는 개똥이의 모습이죠.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배가 고프고 울고 하다 보니까 울 힘조차 없는 그야말로 표정으로 울고 있는 그런 개똥이의 모습이에요. 자,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러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년 이라고 호통을 치는데 아내가 말이 없어요. 김첨지가 점점 불안해지겠죠.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또 말이 없어요.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그래도 말이 없어요. 이때 이제 김첨지가 아내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죠. 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봐.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사람이 죽으면 검은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서 눈이 흰색이 되죠. 그죠? 그러자마자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였다. 김첨지가 이제 눈물이 날려 하는 거죠. 그러자 산 사람, 김첨지겠죠?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 얼굴에 한 대 부벼대면서 막 얼굴을 죽은 아내 얼굴에 막 부비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이렇게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으로 끝나는 소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소설의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운수 좋은 날의 뜻은 이 실제로 아내가 죽었으니까 운수가 좋은 날이에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운수 좋은 날은 반어적으로 제목이 붙어진 소설입니다. 자, 그럼 운수가 좋긴 좋았죠. 왜? 그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나 자기와 함께 살던 아내가 죽은 날이니까 실제로는 운수 좋은 날이 아니다 라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붙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운수 좋은 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